안녕하세요. 더배움 공무 구호 교수 이진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46번, 47번 정극인의 상충곡부터 한번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극인의 상충곡은 제가 지난 강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 정기가사 역시 양반가사로 들어가고, 이 작품은 봄 경치에 대한 완상, 즉 자연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우선 여러분들이 볼 때 우선 크게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부정에 해당하는 시어들, 그걸 위주로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홍진이라는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진은 우리 고전에서 붉은 먼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속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세. 자,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홍진이라는 이 붉은 먼지와 자연이라는 물화일체, 즉 자연 친화적인 사상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뚜렷하게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정은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들 거기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29쪽에 부귀와 공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귀와 공명 역시 부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이 되겠죠. 30쪽으로 가게 되면은 훑은 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에 첫 번째 줄이 되죠. 첫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훑은 해음이 나오고 있는데, 훑은 해음은 헛된 생각이 됩니다. 헛된 생각. 자, 크게 이 부분이 부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홍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붉은 먼지, 속세, 부정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자, 부귀와 공명도 역시 부정이 되고, 이 부귀와 공명을 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헛된 생각, 역시 부정이 되겠습니다. 크게 부정은 네 가지 시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29쪽부터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아, 나의 삶이 어떠한가. 시적화자는 화자는 지금 자연 속에서 봄에 대한 경치를 예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적화자는 지금 어느 공간에 있느냐, 당연히 자연에 묻혀 있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의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뿐만이 아니지만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모를 것인가. 그 다음에 수간모옥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상충곡은 이 시상 전개 방식이 공간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수간모옥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간모옥. 자, 그래서 수간모옥이라는 이 작은 초가집을 시냇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소나무와 대나무, 그 다음에 풍월 주인이 되겠다라는 것은, 풍월 주인은 이제 말 그대로 자연의 주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라고 해서 이 도화행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화는 복숭아꽃이 되겠죠. 복숭아꽃. 기본적으로 이 복숭아꽃이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도교와 관련되는 시어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석양리에 피어 있고, 녹양방추는 새우, 가랑비 중에 푸르다라는 것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칼로 만들어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는 의인법이 되겠죠. 의인법. 조물주라는 대상이 칼로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붓으로 그려냈느냐,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의인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물주의 이 신기한 능력이 사물마다 야단스럽구나. 그 다음에 숯불에 우는 새가 나오고 있는데, 숯불에 우는 새. 자, 이 새는 바로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정이입. 자, 이 감정이입이 성립이 되는 것은 이 봄에 대한 자연을 느끼고 있는데, 이 자연에 대한 봄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것을 새가 울고 있다라고 해서 화자와 감정 일치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뭐 춘기가 나오고 있고 말 그대로 봄의 기운을 이 봄의 기운을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봄과 관련된 자연 그렇게 교태롭게 울고 있는 감정이 일치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무라일체라는 대놓고 지금 무라일체라는 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에 무라일체, 자연과 하나 되고자 하는 시적 화자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 공간이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 공간은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정자가 되겠고, 이제 이 세 번째로 가게 되면은 들판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판.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도록 합시다. 무라일체연이 흥이나 뭐 달을 쏘냐, 뭐 살인문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그 다음에 다음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자꾸나 라고 해서 청유형 어미도 나타나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답청은 오늘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아침에 채산하고 저녁에 조수 뭐 낚시를 하자. 간 익어 놓은 술을 갈건으로 받쳐두고 꽃나무 가지를 꺾어 잔을 세면서 마시겠다. 봄바람이 잠깐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청양은 잔해지고 낙콩은 옷에 진다.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부분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끝에서 그 네 번째 줄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끝에서 네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봉두라고 지금 하나의 대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봉두. 자, 이거는 봉두는 산이 있으면 산 정상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 수간목에서 정자로, 그 다음에 들판으로, 마지막으로 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지금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3번에서 4번으로 지금 공간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공간 이동은 여기가 속세랑 가장 가까운 공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만큼 속세와 어떻습니까? 속세와 가장 먼 공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 공간. 자, 그래서 지금 1번에 해당하는 이런 공간적인 배경에서 4번 삼봉우리라고 해서 봉두로 올라갈 때 이렇게 속세로부터 가깝고 점점 멀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부분과 상응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로 날거린다. 공명, 부기 누가 거리겠습니까? 사실 사람이 거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기와 공명을 거리고 있는 여기서는 주객전도가 되겠습니다. 주객전도. 자, 그래서 본인이 이 부기와 공명을 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기와 공명이 나를 거린다라는 주객전도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자, 그렇게 청품명을 외에 벗이 누가 있겠는가. 담표누왕의 후튼 해음, 말 그대로 이런 부기와 공명이라는 이런 헛된 생각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전격가사가 되겠죠.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뭐 백년 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해서 아모타, 거기서부터가 되겠습니다. 아모타 3, 백년 행락이 5, 이만한들 4, 어찌하리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43이나 3544로 끝나면은 시조의 종장과 일치하게 끝나면은 전격가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격가사로 볼 수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46번으로 가게 되면은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되는데, 사계절 없습니다. 봄만 나오고 있죠. 뭐 사계절의 시간적인 순서는 없습니다. 이거는 시상 전개 방식을 굳이 얘기하면은 여기 나오고 있는 바로 공간의 이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 시상 전개 방식은 공간 이동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7번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 4번을 보도록 합시다. 4번. 선지 4번을 보면은 임금에 대한 감사와 영분의 정이 담겨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작품은 지극히 자연 친화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한 그런 말은 지금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 친화 물화일체와 관련 있는 작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금에 대한 감사와 영분의 정이 담겨 있다라는 것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7번의 정답은 4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49번에 나오고 있는 윤선도의 만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흥. 자, 이 윤선도의 만흥 같은 경우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속세와 떨어져서 자연을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으면서 부귀 공명을 추구하는 많은 속세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보다 내가 지금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월등하다. 이 작가의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고 있는 조선시대 선비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순서대로 1, 2, 3, 4수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산수관 바위 아래, 즉 산수관 바위 아래에 띠집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띠집은 띠플로 이은 초가집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띠집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소박한 집, 소박한 생활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띠집은 시적 화자가 추구하고 있는 소박한 삶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소박한 삶이기 때문에 첫 번째 수의 주제는 당연히 안분지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분지족.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지만, 즉 나의 뜻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하지만은 어리석고 야암, 어리석고 시골에 사는 세상 물정 모르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라고 해서, 자, 첫 번째 지금 1수에서 나오고 있는 시적 화자의 태도는 바로 안분지족의 삶이 되겠죠. 안분지족. 자, 이것이 첫 번째 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로 가게 되면은 보리밭 풋나물이 나오고 있죠. 자, 이거 우리 청산별곡에서 했는 내용이 되는데, 보리밭 풋나물은 소박한 음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유법, 박주산제가 있었었죠. 그렇게. 자, 그래서 보리밭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놀고 싶구나. 그 나머지에 다른 일은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라는 것으로서 그 밖에 남은 일은 속세에 있는 삶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속세에 있는, 말 그대로 나는 지금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삶을 즐기는 일에만 몰두하겠다 이거죠. 자, 그렇게 속세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는 시적 화자의 의지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에서 가지고 있는 작가의 주제는 안빈낙도가 되겠습니다. 안빈낙도. 자, 안빈낙도의 태도가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달을 보면은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워하는 이미 온다고 반가움이 이러하겠는가.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지만 마냥 좋아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자연과 하나 되는 역시 세 번째 수는 물화일체의 시적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수를 보게 되면 누가 자연이 삼정승보다 낫다고 하겠는가. 만승천지가 즉 이만하겠는가. 이게 만승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만승은 황제가 만개의 수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만개의 수레를 이끄는 이 황제의 삶이
이만하겠는가? 즉 자신이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이 삶이 만 개의 수레를 이끄는 황제보다 낫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제 생각해 보니 소부와 허유가 나오고 있는데, 소부 허유는 중국 고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즉 소부와 허유가 영리하구나. 아마도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흥취를 비길 곳이 없다라고 해서 역시 자연 속에서 사는, 이 자연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자부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부심. 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에서 4까지 우리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시적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안분지족 또는 안빅낙도하고 무라일체의 이런 자연관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속세와 자연을 대비시켜, 속세와 자연을 대비시켜 자연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를 보면은 이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는데, 자, 우선 1번 선지를 보면은 뭐 자연 속에서의 생활이다, 뭐 산중 신곡에 들어있다, 또는 뭐 강호 한정가로 분류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선지 4번을 보면은 속세의 미련과 자연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 사이에 갈등이 드러난다. 이런 갈등은 없습니다. 온전하게 뭐를 추구를 하고 있느냐? 자연 속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시적 화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데, 자, 1번은 우리 처음 정극인의 상춘곡에서 했었죠. 정극인의 상춘곡.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바이유가 산수구경 가자꾸나, 답청은 오늘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라고 나오고 있는 말 그대로 자연 구경, 자연 친화적인 태도 정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51번 문제로 가서 시집살이 노래가 되겠습니다. 시집살이 노래. 자, 이 시집살이 노래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 고된 시집살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비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그 사사조와 사음보의 형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전 강좌에서 청산별곡을 했었을 때 AABA의 구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기도 역시 AABA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라고 해서 역시 AABA의 구조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이 되겠고, 문항에서 이 AABA의 구조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 요거 여러분들 꼭 우선 표현상의 특징 하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적 화자가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글자 수로 치면은 사조. 그 다음에 사음보가 되겠죠. 사음보. 자, 그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라고 해서, 자, 그렇게 사촌 동생 정도가 되겠죠. 사촌 동생이 이제 형님이 이렇게 오는 거기에 마중 나가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이 동생이 그 언니에게, 먼저 시집간 언니에게 이렇게 지금 시집살이가 어떻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밑에부터는 이 시집살이와 관련된 내용이 쭉 진술이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촌 동생도 이제 앞으로 시집 이제 곧 갈 그런 지금 있는 나이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집살이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언니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행에서 3행까지는 사촌 동생이 질문한 구조가 되겠고, 지금부터는 언니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대답.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뭐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라고 해서 시와 시에 있는 위치에서 개를 바꾸어서 웃음을 유발시키는 언어 유희의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언어 유희.
자, 그래서 지금 시집살이, 계집살이라고 하는 거 있는 것은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해학적인 성격으로 뽑고 있는 내용이 계집살이가 되겠고,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말 그대로 지금 비교 표현을 통해서 고통스럽고 힘들다, 즉 시집살이가 이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언니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비유가 이제 또 나타나고 있는데, 뭐 둥글둥글 수박 씻기 밥 담기도 어렵더라. 그 다음에 도리도리 도리소반 수저 놓기 더 어렵고, 오리물을 길어다가 십리방아 찧어다가 9솥에 불을 떼고 12방에 자리 걷고, 뭐 9솥이라든지 또는 12방 같은 경우에는 시댁 식구가 그만큼 많다. 그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나무 다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외나무 다리 어렵대야 그 다음에 시아버지 같이 어려우랴. 말 그대로 시아버지와 같이 지교가 사용이 되고 있죠. 자, 이 시아버지를 외나무 다리로 비유를 통해서 정말 시아버지 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겠고,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라라는 것은 시어머니가 섯을 펄었다라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시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니, 자, 이것은 호랑새라고 해서 말 그대로 호랑이같이 무섭다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고, 시어머니 꾸중새, 시어머니는 자꾸 꾸중을 하니까. 그 다음에 동서 하나는 고자질을 잘하고, 신우 하나는 성질이 날카롭습니다. 뾰족새. 그 다음에 시 아주버니는 뾰중새라고 있는데 그냥 퉁명스러운 거 있죠. 퉁명, 건성건성, 퉁명새고, 남편 하나는 미련새. 말 그대로 지금 미련해서 내가 이렇게 시집살이를 아주 고생하고 있는 이런 것을 몰라주는 남편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있는데 자식은 자꾸 운다. 아직 자식이 어리기 때문에 울고 있는 자식을 비유하고 있겠고, 나 하나만 속이 썩는 새다라고 해서 그만큼 고달픈 시집살이에 속이 썩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먹어서 3년이요. 즉 꾸중을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거고, 눈 어두워 3년이다라는 것은 시집의 일을 못 본 척하는 것. 그 다음에 말 못돼서, 즉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3년. 석3년을 살고 나니 하얗고 예쁜 이 요네 얼굴이 호박꽃, 못생긴 꽃이 되겠죠. 못생긴, 즉 예쁜 꽃과 못생긴 꽃에 뭐가 되느냐? 대조가 되겠습니다. 대조. 자, 그리고 3단 같은 요네 머리 비살이 춤이 다 되었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시집살이 전후에 바뀐 외모를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들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 백옥 같은 요네 손길, 오리발이 다 될다라는 것으로서 정말 그 아름다웠던 내 손이 완전 거칠거칠해진 손으로 바뀌었다. 즉 우리가 방금 했는 부분은 시집살이 전과 후에 외모 변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열쇠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고, 둑폭붙이, 행주치마, 콧물박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연못, 얼마나 이렇게 이제 옆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던지 베갯머리가 바로 연못이 들었다라는 정도로 과장법이 되겠습니다. 과장법. 자, 그것도 연못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자식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식들. 그렇게 쌍쌍이 들어오네라고 해서 마지막은 해학적 또는 이제 체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시적 화자의 시집살이 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작품의 정서와 태도는 시집살이가 상당히 고되고,
그리고 한스러움이 남아있는 시적 화자의 정서, 네,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사음보를 바탕으로 해서 사사조의 음수율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네, 앞부분은 AA, BA의 구조, 네, 이것을 네,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도 대화체로 볼 수가 있는데 앞부분에 1행에서 3행까지 보게 되면은 사촌 동생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사촌 언니, 네, 시집살이 이 고된 내용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 유희라든지 네, 다양한 비유를 통해 네, 그렇게 시집살이가 고되다라는 것을 해학적으로 역시 풀어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반복적인 내용과 또는 그 대꾸법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워낙 눈에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네, 그렇게 네, 마지막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50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 노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선지 4번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자, 지금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뭐 딱히 감정이입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두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1, 2, 3행 네, 아까 말씀드렸는 부분이 되겠고, 언어 유희를 통해 말 그대로 시집살이 계집살이가 되겠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 3번은 특정한 어구를 번복해서 네, 운율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을 보면은 작품 자체의 내적 의미만 주목한 것은 말 그대로 내적은 네, 내재론이 되겠죠. 내재론. 작품 자체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재론이 되겠습니다. 내재론. 자, 그러면 작품 자체의 의미는 뭐가 있느냐? 선지 1번을 보니까 뭐 일상적인 소재다, 소박한 시어를 사용했다, 적절한 비유가 돋보이는 작품이야 뭐가 되느냐? 바로 내재론이 맞죠. 작품 자체 아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를 보면은 이 작품을 통해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여성에 대한 비하, 편견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작품 외가 되겠죠. 네, 작품 외재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도 역시 마찬가지 남성 중심의 봉건적 대가족 제도 아래에서 고된 시집살이를 하던 부녀자의 한을 담고 있다. 역시 외재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역시 농촌 여성들이 길쌈을 할 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깥 부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외재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1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네, 크게 세 가지 작품을 살펴봤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정극인의 상춘곡이라고 해서 네, 가사를 봤고, 그 다음에 네, 뒤에는 연시조에 대해서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윤선도의 만흥.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작자 미상의 시집살이 노래라는 네, 그 민요를 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우선 51번까지 여러분들이 네,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강좌에서는 네, 아마 크게 52번부터 네, 우선은 58번까지는 나갈 것 같습니다. 58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34쪽에서 37쪽까지 네, 여기까지는 우선 문제를 풀어오시고, 만약에 이거보다 네,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네, 그거는 여러분들 바로 문제 풀고 바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번 시간에 네, 조선 정기가사 네, 가사 마무리 지었고, 그 다음에 연시조 한 작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집살이 네, 민요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네, 강좌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